큰 박수로 중간에 심은요 또 우르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알아서 내가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한중미 이제 미국까지 했으니까 다시 중국으로 회의권 중국 천양 보스 화병 원장 现在马上。尊敬的女士们、先生们，大家好，안녕하세요。我是扬州崔致远纪念馆的陈阳。今天我和大家分享的主题是跨越时空的文化回响，崔致远和扬州。扬州蜀钢之巅，瘦西湖的烟波与古运河的翻影在此交汇成历史的褶皱。当晨光穿透长子城夯浦遗址的苍台，一座青砖黛瓦的仿唐建筑在这里悄然显现。这里便是제4발표문 번역 시공을 초월한 문화의 울림 채치원과 양주 신양 양주 채치원 기념관 학예사 중국 양주 채치원 기념관 천양 양주 촉강의 정상 슬리모의 안개와 고대 운하의 돛댐배가 역사의 주름을 이루며 만나는 곳이다. 아침 햇살이 당나라 자성터의 입길을 뚫을 때 청벽돌과 검은 기와의 당풍 건축물이 은은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이 바로 동아시아 문화사의 유일무이한 좌표 양주 채치원 기념관이다. 800년 전 신라의 문인은 외로운 구름으로 자신의 방랑을 비유했고 800년 후 그의 정신적 고향이 양주 성벽 위에 뿌리를 내렸다. 1. 강회의 안개비가 적시다. 최치원의 양주 시절. 서기 884년 황소의 난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으나 회남절도사 고변의 막부는 풍랑 속 문화의 방주와 같았다. 양주성 안 푸른 옷을 입은 이국 문관이 대명사 앞 석계를 오른다. 그의 관복에는 회남도의 붉은 흙이 묻어있고 옷자락에는 신라 바닷바람의 짠내가 서려 있었다. 바로 이 시공간의 좌표에서 최치원은 도통 순간의 즉위로 이 도시와 깊은 대화를 시작했다. 여기서 그는 토항소 경문으로 문단을 뒤흔들었으니 이 편문은 마룡검을 칼집에서 뽑은 듯 국경을 초월한 선비의 당당함을 보여주었다. 촉강의 차 연기 속에서 그는 유구의 다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의 의미를 읽어냈고 선지사의 대나무 그림자 속에서 시승과 함께 천태지관의 오묘함을 논했다. 이러한 문화적 침륜은 결국 개원 필경집으로 결정되었으니 이 한문으로 쓰인 문집은 운하 푸른 물결에 박힌 진주처럼 다원 문화의 빛을 발사했다. 다원 문명의 빛을 반사했다. 양주 성내의 촉강, 수원, 선지사가 시작에 빈번히 등장하니 강남의 안개비는 그의 필목뿐 아니라 포용적인 문화적 품격을 형성시켰다. 2. 필가봉에서 해운대로 최치원의 문명 교량적 의미. 개원 필경집이 동쪽으로 전해진 후 조선 반도 문인들의 학문 학습 교본이 되었다. 그의 편문은 배구와 전구를 중시하되 소통을 잃지 않았고 시는 만당의 정교함과 신라의 청신함을 겸비한 이중 시야로 지역을 초월한 문학
문화적 가치를 창출했다. 고려 문신 이규보는 최치원을 문장과 덕행이 동방의 으뜸이라 칭하며 공자와 견주었다. 조선의 대유 이황은 그를 한문 창작의 귀감으로 삼았으니 최치원 문학이 반도 문맥에 미친 영향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최치원의 특별한 가치는 문화 기호의 쌍방향 전달에 있다. 그는 양주에서 접한 유교 경전과 불교 경전을 체계적으로 신라에 소개했고 동시에 시문을 통해 중국 문인에게 해동 문화의 특질을 보여주었다. 이 상호작용은 법장 화상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그는 양주에서 쓴 이 신라 고승의 전기에 중국 불교 사전 전통을 따르면서도 신라 불교의 토착적 특색을 보존 독특한 초국적 서사 패러다임을 창조했다. 3. 계림의 등불이 오늘을 비추다. 한중 인문 대화의 현대적 교훈. 최치원은 추야 우중에서 가을바람은 오직 쓰라린 노래만 부르니 세상길에 지음이 적구나 창밖 삼경의 비 등불 앞 만리의 마음이라 썼다. 이 향수를 비추던 외로운 등불은 한중 문화 교류의 새로운 경지를 밝혔다. 지금 양주 최치원 기념관 전시실에서는 고려 청자와 당나라 토용이 나란히 서 있고 한국 경주 최씨 후손이 기증한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빛 탁본, 한국 친구들이 쓴 최치원 서편, 한중 학자의 연구서가 진열되어 있다. 이 천년을 넘나드는 문화적 릴레이는 현대의 새로운 대화 형태를 단생시켰다. 문화 교류 측면에서 최치원의 문학 사상은 한중 교류를 촉진했고 도시 문화적 품격 조성에서 양주의 개방적 포용성을 형성했다. 오늘날 최치원의 문학 사상은 여전히 양주 문화 보고의 귀중한 자산으로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 장강과 한강이 만나는 문명의 나루터에서 돌아보건대 최치원은 한중 우의 역사적 증인이자 문명 대화의 영원한 좌표이다. 양주 석탑사의 벚꽃이 경주 안압지 수면에 떨어질 때 개원 필경집의 먹내가 전시실 인터랙티브 스크린에 스며들 때 우리는 두 민족의 천년 정뿐 아니라 문명 상호 조명의 영원한 매력을 보게 된다. 다행히 동풍이 길을 열어주니 좋은 꽃 피는 계절에 계림에 도착하리라. 오늘 최치원 선생이 일했던 함양군에 올 수 있어 영광이며 앞으로 갈 경주 고향도 기대된다. 앞으로 최치원 선생의 고향에 더 많은 기회로 찾아가 교류하기를 바란다. 본문의 부족한 점은 학자 여러분의 지적을 청한다. 진정한 문명은 외로운 봉우리가 아닌 산맥의 울림임을 믿는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최치원 선생의 인문적 대화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확신한다. 우리 천양이 박사의 발표를 마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최영춘 교수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고은 최치원 사상의 현대적 함의에 관한 소고 우리 불교학으로서 아주 대학자이신 석학이신 우리 최영춘 교수님의 발표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먼저 유서 깊은 함양고을에서 발표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대회를 주최해 주신 김병용 군수님, 주관해 주시는 김윤수 대회장님께
각별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제하고자 했던 주제는 고운 최초원 사상의 현대적 함의에 관한 소고입니다. 대주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 파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몇 시간 동안 지금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지루하실 텐데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치원 선생은 857년에 태어나셨고 자는 고운이고 호는 해운입니다. 저는 제 논문에서 고운으로 전부 칭했습니다. 이하에서는 그리 알아두시고 제 글은 오늘 받으신 유인물 59쪽서부터 8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 제목에 대한 말씀을 요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거 없는 거요? 다음 좀 넘겨주세요. 다음 좀 목차 논문에서는 6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근데 PPT 자료에서는 5개 파트로 해서 특히 3파트에는 이해도모를 위해서 상교, 회통과 풍류사상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가 풍류사상의 전개이고 그 다음에 매듭말인데 매듭말은 결호 부분인데 이것을 고운 사상이 오늘에 주는 메시지로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에서 지금 왜 고운 최초원인가 아까 우리 명예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 1200년 전에 시간이 흐른 그 전의 분이신데 왜 오늘도 우리는 고운을 찾는가? 이분의 사상이 아직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서 지금도 우리는 고운의 사상에 목말라하고 오늘도 다시 고운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목차는 요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네 1장에 있는 거 지금 왜 고운 최초원인가? 고운 선생은 상당히 주체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신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동국사상, 동국 또 동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셨어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동인의식, 동문의식, 동국, 동방학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를 하셨는데 동국 중심 사상으로서 외국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주체의식도 없이 외국의 문화를 선호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융평 사상에 의해서 우리보다도 나은 문화,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하면은 국제화, 선진화, 세계화의 최초의 우리 한국인이었다. 이렇게 잔타가 전부가 이렇게 공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세대, 현대 세대는 뭡니까? 다문화 시대, 융복합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우리 고운 선생의 사상처럼 동인의식, 주체의식을 가지고 남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남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운 선생의 사상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두 마디로 요약을 한다라면은 쟁이 아니라 화고, 각이 아니라 원이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운 사상을 찾는 것입니다. 봐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고운 선생의 사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출발점인 여기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동인의식, 동문의식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인의식이라는 것은 신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자기의 주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문화를 사랑하고 아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동문의식은
나보다 나은 선진문화, 당시에는 당나라였습니다. 선진국으로 세계를 이끌었던 것이 당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나은 문화를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외국의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4대 무화 사상이다. 이건 뒤편에서 다시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도 잠시 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불 원인, 인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람 옆에서 사람이 도라는 것은 도불 원인,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 인무이고 사람은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 그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서양 철학에 있어서 중세 철학에서 르네상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 서양의 고대 사상은 자연법 사상이고 중세 사상은 유인신 사상이었습니다. 중세 사상으로 와서 비로소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 인간의 문제를 이데아로 놓고서 봤던 것이죠. 바로 그건. 그런데 우리 조금 보는 시야가 그 당시하고 다르지만은 우리 고은 선생님은 벌써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도라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도라는 것은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사람은 평등하다. 사람은 다른 나라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다. 인무이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 요즘 우리 보편적 사상으로 헌법상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논하고 있고 인간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면 그 당시의 것은 조금 다릅니다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백기천,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큰 중심이 됩니다. 인백기천이라는 거. 남이 100번 노력했을 때 당신은 1000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스스로 경책하는 말이며 고은 선생의 평생의 좌우명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백기천에서 비롯됐다. 즉 자기개발의 필요성,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전, 시간관리의 중요성, 노력의 중요성을 나타내신 거며 또 그 내면에는 겸손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이 100번 했지만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보다 10배 더 많은 1000배를 노력한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분야에 계시든지 간에 한번 이 말을 음미하면서 자기 성찰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미국의 지미 카터도 이 우리 고은 선생님의 좌우명을 보고 재선에 떨어지고 왜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는 인백기천 요 말을 우리 고은 선생님의 창의적인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거는 조금 잘못된 평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용이라는 책에 그 20장의 성실함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잠시 보겠습니다. 남이 한 번 하여 이것을 잘하게 되면 나는 이것을 100번 할 것이며 남이 10번 하여 이것을 잘하게 되면 나는 이것을 1000번 한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비록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밝아지며 비록 유약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진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용 20장의 성실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처세 철학서입니다. 처신하는 도리를 서술한 책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쓴 그 자사, 공자의 손자입니다. 자사가 썼을 때는 얘기의 한 편에 챕터를 썼습니다. 그것을 훗날 주의가 대학 중용에다 하나의 책으로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처세하는 처세술을 써놓은 책인데
이곳에 어떤 전반적인 서설적인 개념으로 써놨다고 해서 이것이 고은 선생의 창의적이 아니다라는 것은 잘못됐다. 고은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백기천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천 방안으로 현장무가다. 당신은 어떻게 노력했느냐. 남이 배변할 때 나는 충곤했다. 그것을 자로 잰 것도 아니고 저울을 갖다 무게를 다룬 것도 아닙니다. 현장무가다. 당신의 상투를 기둥에다 매다놓고 졸면 잠을 깨우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은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다. 자, 찔러가면서 무가 그렇게 해서 나는 다른 거 할 여가가 없다. 현장무가라는 실천 방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인백기천 현장무가는 고은 선생의 철학이면서 좌우명이면서 창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자는 그렇지 않다. 중명에 이런 소설이 있다.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논문에서 첫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교회통과 풍류사상입니다. 상교회통했을 때 아주 유명한 글이 있죠. 요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최병주 회장님께서 아까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난낭비의 서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나라에 현명한 도가 있어 풍류라고 한다. 가르침을 세운 근원이 선사의 상세에 구비되어 있다. 실로 이에 상교를 포함해 군생을 접하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8글자. 이른바 포함, 상교, 접하, 군생. 이게 8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포함, 상교. 학자에 따라서 조금 소수설로 이런 학설을 제기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포함, 상교, 유불도. 당신은 유불도죠. 유불도를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은 서양 사상, 그때 유불도라는 것은 서양의 그 사상이었죠. 종교였죠. 그렇다면은 우리 고유 신앙이 아니죠. 포함 상교에는 이미 그 유불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여백이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 유불도는 당연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접하 군생 이 뒤에 이따 결론의 부분에서도 연결됩니다만은 군생 생명이 있는 무생물 인간과 무슨 생명체가 있는 걸 전부를 군생으로 봤습니다. 만나다 만나는 것만 갖고는 아니죠. 거기엔 소통의 개념도 들어가는 거죠. 적의 개념. 저는 거기다 플러스 만남에서 소통까지 집어넣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유불도만이라고 한다면은 유가, 불가, 도가에서 말하는 치화, 교화, 조화 이것을 말하는데 한국의 사상을 논할 때 고유 사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치화, 교화, 조화를 넘어서서 동화, 신화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사상은 합리성 넘어서 이런 신비성 또 정교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8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들어와 집에서는 효도하고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각이 아닌 온의 사이다. 유불도를 모두 품는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윤목합 시대에도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우리에는 그 여백이 있어요. 유불도만이 아니죠. 요새는 이슬람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포용하고도 남는 넉넉함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명한 분이 바로 고은 선생입니다. 현묘 지도로서 현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현묘하다라는 말. 그것은 바로 우리 이런 것이 풍류라고 명한 것은 우리 고은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퇴계 선생
단재 선생, 송학령 교수의 평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병적 회장님께서 야 그거 너무 그렇게 강렬하게 비판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저를 감싸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 조금 언급을 좀 해야겠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우리 고은 선생을 영불지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것은 상교를 회통한 입장에서 봐야 진면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교나 도교의 입장에 글을 쓴다면 아이 저 사람 요것도 잘 몰라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라면은 상교를 회통해서 봤을 때 고은 선생의 진면목을 보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쏠려서 본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고은 선생님은 남한테 글을 써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글을 써줬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왜? 이미 이어로는 상교를 다 회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지에 올라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재당 시절에 당신의 상관이었던 고병에게 글을 쓸 때는 유교와 도가의 입장에서 글을 써드렸습니다. 고병이 상당히 도가에 심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분한테 써줄 땐 그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귀국해서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산화상비명, 사상비명이라고 그러죠. 그걸 찬할 때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썼습니다. 왕도 우리 고은 선생님한테 이런 것을 찬하라고 명했을 때는 그분의 실력이 쉽게 말해서 그분의 품격이 상당한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시킨 겁니다. 손사의 비명을 쓸 때 제가자한테 시키는 예는 없습니다. 손사는 손사한테 부탁을 해서 글을 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교의 찬한 글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불교에 좀 아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단재 선생은 동인의식, 동문의식에서 서양 사상, 그 당시에는 이제 당나라가 선진국이니까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니까 4대 모아 사상가다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후에 조선 상고사를 쓰면서 화랑은 원시신앙이면서 풍류사상을 계승하면서 화랑을 원시신앙으로 봤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제가 평할 때 감히 자기 그 수준에서만 매몰돼서 상대방을 평해서 이루었다. 상교를 회통한 경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말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얘기할 때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모의 눈에는 모만 보인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말하는 것은 좀 상교 회통한 입장에서 봐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만일 살아계신다면 제가 가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입니다. 세 번째, 이 송학령 교수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학령 교수는 최초원 사상연구라는 논문에서 고은은 문장가요 문학가일 수는 있어도 사상가는 아니요 박학다식한 학자일 수는 있어도 철학적 사색을 거쳐 그에 대한 어떤 이론적 체계를 정립한 철학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유자로서 고뇌를 아는 채 울분을 못 이겨 자진하여 생을 마친 현실적 인간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흥분해서 이분하고 가서 끝장 토론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어디 계시는지도 좀 확인을 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 자진했다 하라는 것 불교적인 측면과 고은의 성가사상의 입장 성가사상과 불교의 입장에서 이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왜 고은이 최종적으로 응거했던 것이 해인사 경례입니다. 해인사에서 응거했습니다. 신주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은 이분이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풀에 가서 관과 모자와 신발을 수풀에서 벗어놓고
사라졌다, 종족을 감췄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경내에서, 불교의 교리회 중에서 5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5계의 첫 번째 계가 불살생계입니다. 불살생계라는 것은 남을 죽여서도 안 되는 거고, 남을 살해할 동기, 원인을 제공해서도 아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살한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불교의 상당한 경지에 이르신 분이 더군다나 사찰의 경내에서 자진을 했다, 이것은 상식을 넘은 견해다, 이렇게 저는 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진했다라면은 시신이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상식 밖의 견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선가의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가의 입장에서 최삼영 교수의 최치원의 도선사상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선사상 연구에서 최치원은 이미 민중들로부터 신선으로 일컬어졌다. 그리고 이미 제당 시절에 시해법이라는 것을 익혔고, 또 해인사에 은둔할 때 현준으로부터, 모형이 형입니다. 현준으로부터 그것을 더 익혀서 가야보인법이라는 것도 조술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민중들 사이에서는 신선으로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은 선생이 거기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아니다, 자진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상식밖의 견해이다. 선가에서 최후의 도달지는 신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선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치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불가와 선가의 이론을 들어서 두 가지로서 반박하건데, 필자인 저로서는 고은 선생은 우화등선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송학영 교수의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요새 또 조금 송학영 교수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이우성 교수라는 분이 자기의 그 논문인 남북국 시대와 최천이라는 데서 자진서를 슬쩍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조금 애교스럽게 보이는데 좀 더 여러 가지 사료들과 자료들, 타인들의 논문들, 교수님들의 논문들을 좀 숙독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퇴계 단재 송학영 교수의 이런 설들은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논문에서 두 번째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풍류 사상에서 첫째 현묘 지도로서의 풍류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아주 오묘한 것이 현묘입니다. 현묘한 것이, 현묘가 바로 풍류라는 거,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풍류라는 말을 명명하신 분은 고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풍류라는 것은 삼교, 유불도의 상위 개념입니다. 유불도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더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남아있는 것이 풍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접하군생, 요 접하군생에서 화라는 것은 과거에는 치와 교와 조화, 즉 유가, 불가, 선가, 도가, 요것의 입장인데 그것의 여백이 더 남아져 있다. 동화, 심화, 이런 개념들이 더 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 거론되는 신명이라든지 신바람, 이런 것은 다 풍류에 포함된 개념들입니다. 풍류라는 개념이 제 그 논문에도 설명했습니다만 다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풍류가
많은 이제 발전을 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크게 풍류도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렇게 풍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뭐냐 바로 접하군생의 결과를 얻는 실천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접하군생 군생을 사람들 생명체들을 만난다 접한다 한다 해서 접하군생화 말하자면 제도한다라는 거죠. 치와 교화 조화 넘어서서 그들을 우리가 제도한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풍류문화 일상과 예술의 융합으로서가 풍류문화입니다. 이 풍류라는 것은 악함이 있으면 안 돼요.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화합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억압으로 하고 독재로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풍류문화가 한국인의 정서의 먹과 한으로서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요즘 한류 문화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 한류 문화는 이를테면 우리 최병주 회장님 늘 말씀하시는 K-팝, K-드라마, K-영화, K-음식, K-문화, K-뷰티 외국인들이 강남에 와서 많이 성형받고 갔지 않았습니까? 한국 화장품 동인하지 않았습니까? K-성형 이런 거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K-방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이것이 바로 우리 풍류문화 이것이 한국인의 한과 멋으로서 같이 어우러진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한이라는 것은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무라이 문화에 있어서 원이라는 것은 갚는 겁니다. 상대방 고조부가 사무라이가 우리 고조부를 칼로 살해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야겠어. 평생 칼 한 자루 차고 돌아다니는 거. 오는 갚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암만 죽을 죄를 졌어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눈 녹듯이 사그러 없어집니다. 한이라는 것은 푸는 겁니다. 이런 푸는 문화와 우리 고유의 풍류문화 어우러져서 한류 문화를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류사상 여기 풍류사상의 전개라고 봤을 때 요 아래의 풍류사상은 좀 협의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갈등조화와 소통을 위한 풍류사상입니다. 전부 우리 서로 갈등과 대립으로 있었던 것을 화합과 통합으로서 조화로서 포용과 배려로서 이것을 감싸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은 선생의 사상은 남을 밀쳐내는 각의 문화가 아닙니다. 각이 사상이 아닙니다. 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쟁이 아닙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화합입니다. 화합해서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잘 하면은 우리 다른 우리 북한하고서도 잘 남북 통일 관계에도 원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이라 안 하고 우리 고은 사상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1200년이 지나도 우리는 고은 사상을 목마르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또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고은 사상은 우리가 교화, 치와, 조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 세움의 철학, 나눔 실전, 깨우침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움의 철학, 세움이라는 개념, 지속 가능한 가치, 사회적 책임,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요새 우리 고은 사상을 논하면서 이런 표현은 아마 쓰신 분들이 별로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함량에 아까 우리 장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림원,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수를 하고 그랬어요. 홍수 피해라든지 이런 거, 산림보, 환경, ESG입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의 바로 우리 함량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1200년 전에 이미 이런 것을 했는데 오늘에 와서도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또 이렇기 때문에 고운의 사상은 가고 우리 이런 큰 울림을 주고 현대에 와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지속 가능한 가치, 사회적 책임. IMF가 왔을 때 산업계, 경영학계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사회적 책임입니다.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투명성을 가지고서 구성원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투명성을 가지고 윤리강령을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의 세움의 철학이다 이렇게 보고 나눔의 실천, 나눔의 철학 이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죠. 귀족 의무입니다. 있는 자가 베푸는 겁니다. 99석 한 사람이 한 석 한 사람 것을 뺏어서 백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남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체구자치 가풍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모범인 것이죠. 그 다음에 동반성장. 동반성장은 서로 협력을 해서 같이 상생하는 겁니다.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협력, 상생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익을 보려는 것만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서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 고용해서 생활할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죠. 공유경제 확산. 공유경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공유경제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확산되어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Airbnb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깨우침의 문제로서 지혜계춘, 집단지성, 또 의식혁명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깨우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혁명, 서로 깨우침이죠.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서로 깨우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선행을 하는 것이죠. 또 참된 힘은 생명을 지지하고 영적인 것과 연결되고 위력은 권위적으로 위력을 한다라면 그것은 약함을 나타내고 죽음을 나타낸다. 요새 사회에서 요새 보면은 마음 관리에서 명상이 아주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풍류 문화와 명상 관계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연구 테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 우리 고은 선생은 이미 12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그랬지만은 그분의 사상은 오늘에까지 반추가 되고 있고 또 바둑에서는 복기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후학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또 이것이 영원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본 논문 주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세 가지 내용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좋은 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울분 의식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울분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울분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단재 신초 선생의 조선상고사는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서인데 그분의 결점이 딱 두 개 있습니다. 그분은 삼국유사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이 삼국유사를 한번 보는 거였는데 일본 놈들이 삼국유사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삼국유사를 못 봐가지고 한국의 고유사상을 난가사상이라고 했습니다. 화랑도의 낭자를 따서 한국의 고유사상을 난가사상이라고 했는데 고은 선생의 날랑비서를 봤다 그러면은 한국의 고유사상은 풍류사상이다 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김무식의 삼국사기를 아주 부정하셨는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내무랑 이전을 다 부정하고 원삼국 시대라고 명명한 거와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일본의 역사에 동조하는 의식이지 한국의 고유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상고사는 위대한 역사사인 건 틀림없으니까 그건 비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은 선생은 유불도 3교를 회통하신 분인데 봐요. 사과, 배, 복숭아를 다 먹어본 사람하고 사과만 줄기차게 평생 먹어본 사람이 배
배 먹고 복숭아 먹은 사람 보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왜 사과만 안 먹고 복숭아 배 먹었냐 이렇게 욕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의 문제지 우리가 그걸 너무 울분에 차서 성토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고은 최초원 선생님의 현대적 의미를 살려주신 최영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면서 오늘 이제 5분의 발표가 다 있었고 이제 시간대로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임종찬 부산대명의 교수님이 위대한 한국의 시조학자이시며 국문학자이신 임종찬 교수님의 5분의 논문을 들으시면서 총체적으로 느끼신 점을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까지 버티고 계신 여러분 참 장하십니다. 갈 사람 다 가야 오랬는데 끝까지 이 마지막 페이지를 들어보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은 총평을 감당할 그만한 자질과 역량이 안 되지만 우리 김윤수 박사님이 저하고 아주 친하고 또 수업값도 준비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페이퍼를 아주 꼼꼼히 많이 읽기는 했지만 혹시 제가 말씀이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 무식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최광식 교수님의 상민과 대화, 이분 정말 자료로 굉장히 많이 뽑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료를 모았다는 것도 굉장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여태 이분은 다른 방면의 연구는 뭐 사상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추종을 이뤄왔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상림 혹은 대갈림이라고 이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연구물들이 나온다고 할 때에 이 논문은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저기 상림숲이 만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풍수를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 대부분이었는데 이분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이 숲을 조성할 당시에 바로 제를 넘어가면 저기 후백제가 있었어요. 견원. 그리고 이 일대는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였어요. 따지고 보면. 최치원 선생이 4, 5년 여기 계시는 동안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숲을 조성하자. 4, 5년 만에 숲이 되진 않지만 몇십 년 뒤면 상당한 방어의 벽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금 파견한 북한 군인이 숨을 데가 없어서 많이 희생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참 안타깝죠. 그 숲이 있어야 돼요. 설령. 그리고 피해서 무슨 화살도 피하고 숨어서 화살을 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탁균입니다. 정말 탁균입니다. 앞으로도 그거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 가지 정서만으로 세상을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이 논문에 굉장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이 두 분이 아까 양주에 있는 기념관을 건축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유물을 소개해 주는 것 같지요. 상당히 크고 위대합니다. 이거는 즉시 문중의 선호 이거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 그리고 당과 신라 그 당시에 거대한 큰 문화의 접점이 양주에서 벌어졌다. 그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통역을 좀 해주세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해. 다리를 버리지 한 게라 버리지도 않은 거라.
근데 이 두 분의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 잘못이 왔어요. 아니, 최씨 문중에 돌아갈 때 노자 좀 많이 좀 찔러주세요. 노자 좀 많이 찔러줘야 된다. 아니, 피터슨 눕고 있는데 피터슨도 좀 찔러주고 많이 찔러줘야 돼. 자, 그랬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관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돌아온 두 분들은 대접 잘 해보내가지고 관리를 열심히 잘하도록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예, 잘해서 들어가고, 한이. 예. 그런데 또 이 보니까 저기 두 분 보니까 좀먼 데서 오셨는데 참 고생했어요. 특히 신양 이분은 또 그 글체가 또 저기 시인 같더라. 워상 위니시 민쉬런, 민쉬런, 슬슬 맞지요? 시인 맞지요? 영할 좀 영어로 할까요? 저래? I suppose that you are so famous poet.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의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슨입니다. 아이 양반 참. 난 다 많은 이 양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좀 처음 여기서 봤는데 정말로 참 여러분 이분 잘 모셨습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The frog outside the well, 우물밭 개구리라고 그래요. 자기 인터넷 그 이름도 우물밭 개구리 써놨어. 그럼 우물밭 개구리 뭡니까?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의 영역이지만 우물밭 개구리는 다른 영역으로서 본다. 우물 안 개구리는 깊고 세밀하게 보지만 우물밭 개구리는 넓게 확장해서 본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우린 작아놉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참 누구 되겠어요? 저기 장관님 최강섭 장관님 어디 갔어요? 네? 장관님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훈장 하나 좀 주십시오. 훈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왜 문화훈장? 왜냐하면 이분은 참 2월 7일을 세계 시조의 날로 정한 분입니다. 물 한 잔 주세요. 내 할 말 많다. 물 한 잔 주세요. 물 한 잔. 그래요. 세계에 시조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최인배 선생이 팽수관이 되어서 시조를 많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조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 지금 이제 한두 편 있다 할 정도라.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북한에는 시조를 연구하는 놈도 없고 시조 짓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나? 시조는 부르주아의 계급이 만들었고 그것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성 어록에 나와요. 시조 짓지 말라고. 이거를 좌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망측한 일이야. 망측해요.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든 셰익스피어가 그 사람은 무슨 노동자였습니까? 그를 알아야 문학을 하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서양의 역사에 남는 유명한 문인들은 다 잘 사는 집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잘 살아야 여유가 있고 문학을 할 수 있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문학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시조를 부르자
이들이 지었어요. 맞아요. 조선조 시대에 양반들이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 쌍놈들이 이제 짓는다면 형식이, 시조 형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쌍놈의 의식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담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그릇이 문제가 됩니까? 안 맞아.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이런 쌍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요. 그런데 저기 우리 피터슨 저분한테 술 한 번 오늘 저녁에 더 사주고 오시면 돼요. 어쩌냐는데 밥 사줬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 고맙잖아요. 그런데 이 시조가 하이쿠는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지금 팽창되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 그런 짓 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 요원도 아닌 피터슨 씨가 와서 욕본단 말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 양반.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리고 또 이분은 오늘 그 발표에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한목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유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희비적 개념으로서 유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광의적 해석으로서 유교를 보는 사람이 지정이다. 그 이야기 맞지요? 오케이? 이렇다면 이게 지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물밥 개구리가 본 겁니다. 아니 그 따지고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개구리들의 합장이다. 안 개구리, 밭 개구리 다 모여가지고 지금 개구리 chorus of frogs, you know, we have chorus of frogs. 그래서 있어요. 그런데 이분 또 뭐냐면 한국 고아 두 명을 딸을 두 사람 잘 키웠어요. 그래요. 한국 사람이 안 키우는 저 고아를 외국 사람이 키우면 우리 정말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이에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오케이, it is first time to visit in 함양. 함양 처음 왔어요. 참 부르세요. 또 다음에 좀 부르세요. 또 이 지방에서 오늘 진주에도 오고 저기 멀리 저기 그 통영에서 왔는데 통영에서도 이분 모셔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스케줄에 맞아서 안 된다. 아마 다음에 모셔갈 거예요. 이런 분 오실 때 좀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에서 한국 고전 원장님 모셔가냐고. 그래요. 어디서 모십니까? 거기서 강의하면 되려고 해요. 저 좀 불러주세요. 헛소리 좀 하게. 오케이. 이럴 때 이렇게 참 위대한 사람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페이퍼입니다. 최용춘 교수 오늘 처음 봤는데 이분은 상법 연구하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또 처음 봤네. 예? 그거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한 거는 단적으로 4가지 사상이지만 함축하면 2가지입니다. 동일의식과 동물의식으로서 우리 최치원 선생을 봤다. 이것을 더 확대하자면 우리 아득한 옛날 성각자 고은 선생이 있었다. 그는 지금 현재 K-컬처로서 세계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미 최치원 선생은 그런 맥락에서 K-컬처의 선두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만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줍시다. 합격입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페이퍼는 이 정도로 하고 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양은 함양군으로서도 굉장히 역할을 다 했고 또 먼 데서 훌륭한 학자들이 이 총구석까지 촌아닙니까? 그죠? 총구석까지 와서 잠자리도 좀 불편하고 이런 데도 와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발표를 했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멀리 이국에 있는 최치원 기념관을 잘 관리하고 있는 두 사람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도와주시고 언젠가는 저도 그 방문할 겁니다. 상호대 알웰고대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손은 이야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025년) 최치원 한정미 학술대회 성황리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끝에 잠깐만요. 예, 우리 총평을 멋있게 해주신, 익살스럽게 해주신 우리 임종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또 마지막 끝으로 청중석에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발표자한테 질문 있으시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설성경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으면 앞에 마이크 올라가서 하셔요. 예. 저는 원효 스님의 46대 손이고 그분의 외아들인 홍유설 총선생님의 45대 손입니다. 저는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데 50년 전부터 최치원 선생님의 사상과 문학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난주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 이번 발표에 저를 불려주려면 주시면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외국에서 많은 귀빈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 서입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 결론 중에 중요한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그 5월 29일 날 지리산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함양군에서 저를 시민강조로 불렀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특히 최시문 중에 분들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우리 문중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 문창욱 선생님이 더 높이 보일 거예요. 네, 저는 우물 밖에서 보는 국문학자입니다. 최치원 선생님은 소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최고운전, 문창우전. 근데 제 연구 결과로는 김시섭이 지었다는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섭 배월단 선생님이 워낙 존경스러우니까 역사에 어떻게 남길까? 대중들이 쉽게 하기에 소설로 쓰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현묘지도는 묘법, 아주 기묘한 창작법이라는 걸로 활용이 되어서 17세기에 대제학, 숙종을 가르치는 대제학이 또 소설로 썼어요. 이번에는 방법론을 썼어요. 현묘지도. 그래서 쓴 작품이 구운몽인데 한국의 대표작이면서도 세계 명작이라는 걸 또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이육사 또는 김영랑, 이상화, 만해 한용운 등 많은 저항식이 있지만 일본이 히로시마에 폭격을 당해서 패배하기 전에 그 원인은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폭격하기 꼭 9일 전에 간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것이 그대로 고은 선생님의 현묘지도를 시로 나타낸 거예요. 13줄짜리 시를 썼는데 구운몽, 춘향전, 홍길동전, 토끼전, 프로메테오 시나 성경까지 넣었어요. 그것은 현묘지도가 아니면 도저히 넣을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를 제외한 모든 현대문학 연구자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윤동주가 서시에서 나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고 20일 후에 스스로 목에 맷돌을 달고 프로메비우스가 되어서 끝없이 바다에 침전하는 사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이라는 시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간이 외솔 선생님 언어 독립운동을 지키고 옥중에서 광복이 되기까지 버티면서 시로 님이 어디 갔어? 그렇게 시조를 짓고 윤동주를 키운 그
최연배 선생님의 맞제자, 문학 첫제자가 쓴 시가 윤동주의 간입니다. 그 얘기를 5월 29일 날 바로 여기에서 할 테니까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 꼭 와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입니다. 두시입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같이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임 교수님 가지 마시고 먼저 사진부터 좀 찍으세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나오셔도 충분합니다. 예,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가지고 오늘 최치원 한중미 학술대회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올라가시고 밑에 쓰시고 하시면 다 충분히 다 됩니다. 예.